20대 대선이 내일 치러집니다. 투표 마지막까지 공명정대한 선거와 불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막바지 서울 유세 현장에서 정릉 성당역 신설 공약을 밝혀 전철역 이름을 둘러싼 종교 편향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해당 전철역 예정지가 민주당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위 위원장 지역구란 점에서 문제점을 더합니다. 동해안 산불 확산으로 천년고찰 울진 불영사 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영사 성보 600여 점이 국립수장고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종립대학 발전에 힘쓴 동국대 전 이사장 정대 스님이 주석했던 사찰 안양 산막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가야불교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가야문화진흥원 3대 이사장에 도명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한국불교 시초는 가야란 뜻을 담은 친필 피호를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선거 막판까지 여야 대선 후보는 불자를 비롯한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했으며 이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불자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박원식 기자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 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는 하루에도 대여섯 곳을 돌며 유세를 벌이는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선거 판세가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선거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불자는 법회를 열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습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어제 63빌딩에서 법회를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후보는 정말 솔직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패, 부정 이거와는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통도사와 백양사를 돌며 불교계와 민주당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력했습니다. 아니 불교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불교계와 민주당과의 일부 갈등의 요소가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말끔히 해소됐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 부산 경남권에 사찰을 들려서 통도사에 모여서 같이 스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고 2차적으로는 백양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했었는데요. 각 후보 진영은 치열한 박빙 승부를 예상하며 오늘 자정까지인 공식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사전투표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를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가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 대선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정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로 후보자 중 누가 더 책임자인지 선거를 통해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담화문의 내용입니다. 종단 지도자의 가르침은 불자들의 선택에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에 대한 종교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종교계가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자의 현명한 선택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내일 꼭 투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BBS 뉴스 박원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막바지 서울 유세 현장에서 정릉 성당역 신설 공약을 밝혀 전철역 이름을 둘러싼 종교 편향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특히 해당 전철역 조성 예정지가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지역구라는 점에서 특위 활동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성북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거리 유세 현장.
지역발전 정책이 적힌 종이를 품속에서 꺼낸 이재명 후보 입에서 논란의 소지가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정릉성당 삼거리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을 직접 공약으로 언급한 겁니다. 우리 성북 구민들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참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강북 횡단선 빨리 해라. 맞습니까? 또 정릉 성당 삼거리역 추가 신설해라. 맞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릉성당 삼거리역, 이른바 정릉성당역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들고 나온 경전철 역사 명칭입니다. 당시 불교계는 편향적인 역 이름 지정은 종교계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전통과 역사성이 부족한 특정 종교시설의 명칭을 그대로 붙인 공약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395년 무학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봉국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1968년 지어진 현대식 성당 건축물이 대표성을 띈 것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당시 박영선 후보 측도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공약 내용을 수정했는데 이번에 여권 대선 후보의 입을 통해 논란이 다시 점화된 겁니다. 민주당은 공약 글귀에 정릉 성당역 앞에 가칭을 붙였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정책이 대선 후보를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불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결정해도 그 주위에 대지가 얼마나 넓었냐 또 건평이 얼마나 컸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이 주위에서 봉국사보다 터가 넓게 소유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건평 넓이를 우리 봉국사보다 넓게 소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일이고 이 시정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조치도 마다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해당 역사가 신설되는 정릉동이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지역구라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발언 논란과 캐롤 활성화 캠페인 등으로 홍역을 치른 여건이 종교 편향을 방지하겠다며 해당 특위를 설치해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새겨서 당의 최고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과 이제 저희들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거듭드리겠습니다. 공공영역에 잇따른 종교 편향 사태로 여론의 장군죽비를 맞고 절치부심한 정부 여당에게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중심으로 산불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천년고찰 울진 불영사의 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찰과 문화재청은 600여 점의 성보를 국립수장고 등으로 옮기면서 화마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연못에 비친 부처님의 그림자를 본 뒤 창건했다는 천년고찰 경북 울진 불영사. 불영사에는 전국 사찰 유일의 의상전을 비롯해 국가와 시도 지정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등 612점의 성보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CNN이 불영사를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가운데 한 곳으로 꼽을 만큼 풍광도 단연 으뜸입니다. 의상 스님 이후 수많은 고성 대덕들이 이제 불영사에 출석하시면서 항상 국가를 위하는 국태민안의 그런 염원, 또 지금 이 지역의 그 군민들의 그 어떤 애환, 그런 것을 늘 자비로 이렇게 살피고. 그래서 시시각각 거세게 밀려오는 국가재난급 산불 소식은 불영사와 문화재청의 비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송이 가능한 문화재들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나
경내 박물관 지하 수장고로 모두 옮겼고 대웅보전이나 3층 석탑 등에는 물을 뿌리고 방염포를 씌워 대비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건과 시도지정문화재 1건 등 총 3건 4점에 대해서 경주문화재연구소 수장고로 이송 조치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모두 이송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불영사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모두 보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웅보전이라든가 이 석탑 부도 등에는 살수 조치를 하였고요. 또한 방염포를 설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또 경내 곳곳에 소방차 6대와 소방장비, 가용한 인력 등을 모두 배치하고 나라들 불씨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도 불영사 현장을 찾아 살수 준비 등 대응 상황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저희 청 직원이라든가 안전경비원 현장에서 대기 중에 있고요. 또한 소방차 6대가 대기해서 만일의 사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청장님께서도 오늘 현장을 점검을 하시고 만일의 사태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천년고찰 낙산사나 국보 숭례문 등 화마로 이른 문화유산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불영사 사부대전과 문화재청은 산불 소식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PBS 뉴스 박성령입니다. 종립대학 발전에 힘쓴 동국대 전 이사장 정대 스님이 주석했던 사찰 안양 산막사가 동국대에 재학 중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산막사 주지 성무 스님은 어제 서울 동국대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학생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동관 스님과 동국대 상임이사 성월 스님, 동국대 윤성희 총장 등이 참석해 10명의 장학생 수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재령, 주정훈, 이희서 학생 등 장학생들은 감사 편지를 통해 손을 잡아준 산막사의 고마움을 전하며 불자로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효 스님 등 3명의 성인이 창건한 산막사는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중창을,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비보사찰로 중수했으며 근래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정대 스님이 주석했습니다. 가야불교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제3대 이사장에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통도사 방장이자 차기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 성파 스님은 한국불교 시초는 가야란 뜻을 담은 친필 휘호를 전하며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를 응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가야문화진흥원 제2, 3대 이사장 이 취임식이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봉행됐습니다. 가야사를 변방에 소외된 문화가 아니라 찬란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겠다는 다짐들이 이어졌습니다. 신임 이사장 도명 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강조했습니다. 진흥원은 그동안 가야 역사와 문화의 선양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불교의 대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가야문화진흥원은 가야 역사 복원뿐 아니라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문화 대국의 입지를 세워가는 역사 계몽운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가야사와 가야불교 복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친필 효를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내용은 해동 초전 가야 불교입니다. 해동 곧 우리나라를 말하고 처음 전했다 불교를 가야 불교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전을 통해 우리의 역사가 소외되어 묻히지 않도록 앞장서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내 스님들과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이 취임식 참석 사부대중들도 다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야문화진흥원과 함께 더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가야사를 반듯하게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망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역사문화인데 여전히 지금까지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현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가야문화진흥원이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런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이 취임식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년간 가야문화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송산 스님에 대한 감사패 정정, 신임 운영이사 위촉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명 스님을 위시로 해서 저희 사단법인 가야 문화진흥원이 더욱 발전하고 이 지역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2014년 김해시 조계종 스님들이 중심이 된 구제로 출발해 지난 8년간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선양하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제주도 내 범불교 단체인 제주불교연합이 지난 5일 제주 보현사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불교연합은 올해 연등축제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연합 합창제를 재정비하고 제주 4.3 사건의 불교계 피해를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4.3 희생자 추모제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밑에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중심으로 다시 한번 크게 단결해서 또 제주 사회에 흥을 불어넣고 불자들이 거기 앞장서서 제주 사회를 좀 이끌어가는 불자가 됐으면 합니다. 제주불교연합은 지난해에는 연등축제 점등식과 대법회, 세미나, 화보집 발간 등 부처님 법음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간화선 수행도량 안국선원이 세종시 분원건립불사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열었습니다. 안국선원 세종시 분원 세종선원은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증명 아래 의정부 덕수사주지 정각스님 집전으로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세종선원 주지 서공스님은 젊은이들이 불교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량을 항상 개방하고 발효공양과 참선 공부 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만하게 선언이 만들어져서 세종시 불자들과 또 이웃에 있는 많은 불자들하고 소중한 인연을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안법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포천 관음사주지 해만스님, 송광사 승가대학장 연관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의 동참 속에 진행됐습니다. 세종선언은 지난해 말 세종시에 공간을 마련한 뒤 관세음보살 점안의식을 먼저 치렀고 오는 4월 17일 정식 개원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이 대교과와 사교과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대교과 13기 16명, 사교과 14기 11명의 신입생이 참석해 배움과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부처님 당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적통과 의식을 지켜온 정통에 대한 태고종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화엄의 세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살불교를 실천해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명 스님은 올 한 해 강원에서 스님들을 지도할 대교과 강주 성천 스님과 사교과 강주 도정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입학식에는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능해 스님과 경기 동부 원장 겸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 회장 성관 스님 등이 참석해 강원에 입학한 스님들을 축하했습니다. 수도권 비구니 수행도량 용인 법륜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음성 공양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포교사이자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성악가는 법륜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번째 108 희망 콘서트를 열어 관세음보살 창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연꽃 피어오르리 등의 찬불가를 공연했습니다. 김혜은 성악가는 현직 포교사로 전국 사찰을 찾아 산사를 배경으로 찬불가를 부르고 스님 법문도 들으며 코로나19 극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108 희망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용인 법륜사는 지난 2014년 8월 17일 붓다로 살자 운동 실천을 위한 만일결사 운동을 시작해
신도와 회원들이 매일 법화경 독송과 108배, 명상 사경 중 한 가지를 실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기업의 경영 회복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서 2022년 관광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147개 기업에 50억 4천만 원 규모의 이용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인데 이용권 포인트는 정보통신 기술과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관광사업 발굴,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전문 용역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에서 진행 중인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 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에 개막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통해 지난달까지 8만여 명이 관람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회 매진됐습니다. 도쿄 한국문화원은 경주시가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도쿄 신주쿠구 소재 문화원 로비에서 천년고도 경주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경주의 유적지, 명소, 지도, 문화유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사진과 영상 등 시청각 자료로 소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